네, 오늘도 변함없이 부동산 이슈 토크로 찾아온 이철웅 소장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오늘자 기사, 부동산 관련 기사는 다들 보셨겠지만 키워드가 딱 두 개로 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공과 요즘 말 많은 LH. 그 내용이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3월 8일자 기사부터 먼저 보면은요. 부당한 토지거래 원전 차단다. 지금 여기 LH 임직원들 신도시 정보 빼서 토지 사전 매수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다 조사하라. 홍남기 LH 사태 참담한 신경, LH 의혹, 전부 부동산 기사들이 전부 다 그런 쪽이에요. 이거는 기사들 많이 읽어보셨을 거니까. 3월 9일자 3기 신도시 철회 확산. 철회는 누가 하라고 하는 걸까요? 시장에서는 철회를 하라고 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공급이라는 단어를 꺼냈기 때문에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이제 서로 상충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 철회하라 해가지고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난리도 아니네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83만 호 부지를 2025년까지 확보한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왜 이런 반대적인 목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나오겠죠. 자, 알박기 투기 허술한 법, 전부 좀 LH 땅 투기한 거, 공무원까지, LH뿐만 아니라 시흥, 광명, 공무원까지 신도시 발표 전에 땅 샀다, 그런 내용이고요. LH 투기 의혹 수사를 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도 틀려지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뭐가 하나 있냐면, 주택용이냐 업무용이냐 헷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거 정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금이, 제가 세미나 할 때도 이거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오피스텔은 박쥐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옛날 그 우화에 날짐승 새 쪽에도 끼었다가 그 다음에 동물 짐승 쪽에도 끼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 오피스텔이 딱 그 격이에요. 어쩔 때는 주택이 됐다가 어쩔 때는 오피스텔 즉 상가가 됐다가 그런 내용인데, 취득세, 양도세, 그 다음에 보유, 이거를 오피스텔로 보냐 주택을 보냐가 다 틀립니다. 그 타이틀만 읽어드리면은 오피스텔 세금 부과 기준 제각각 다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요. 매매에서는 주택을 간주하고요. 그 다음에 청약 면에서는 업무용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안 보기 때문에 주택세에서 빠지는 거고, 취득세는 주택이 아닙니다. 몇 주택이 있든지 상관없이 취득세는 상가로 보기 때문에 4.6%를 보는 거고요. 양도세는 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 상가로 볼 수도 있고, 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사람이 주택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다주택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양도세가 훨씬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에 정말 사업자를 위해서 사무실을 쓰고 있다, 오피스텔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율이 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를 안 하는 건 당연히 맞고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적용 기준. 취득세는 오피스텔 취득할 때는 기존 주택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4.6%입니다. 왜? 상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1%에서 12%까지 할증이 되지 않습니까? 주택 수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로 일반 취득할 때는 또 최대 12% 증가.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이게 오피스텔이지만 주택으로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주택수가 늘어나서 최고 세율은 12%까지 적용될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청약할 때는 또 이제 주택수를 안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 기준이 적용이 된다.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가 될 수도 있고 주택으로 간주가 안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가 되고 일반 주택과 똑같은 방식으로 부과가 된다, 이런 내용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 이제 세제 쪽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오피스텔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자, 오늘 3월 10일자 오늘 기사 한번 볼까요? 신도시 발표 전 거래된 땅 42%가 지분 쪽액이다. 지분 쪽액이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그 전에 이미 사서 이렇게 나눠 갖는 거죠. 그리고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은 또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대토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전부 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 기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개발 아니면은 지금 LH 엄청 문매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사퇴를 많이 하는 정도로 좀 파급 효과가 좀 큰 것 같고요. 변창흠 장관 부당 이득 몰수한다고 하는데, 실제 법률 전문가들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나쁜 짓을 한 거는 맞지만, 이게 이제 직무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거를 취득했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몰수 가능하고 벌금 물리고 다 할 수가 있는데, 직무 연관성을 입증을 못하면 또 문제가 틀려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압수수색까지 했네요, 오늘 10시간 동안. 그 다음에 청와대 가족까지도 다 조사해라, 그런 얘기 있고, LH 사태로 3기 신도시 청약 밀리나 무주택자들 발동동하고 다 LH 관련이지 않습니까?
딜레마에 빠진 공급 대책, 전문가들 공공만으로는 부족, 신뢰 회복 급선무다.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헤럴드 경제 오늘자 기사입니다. 딜레마에 빠진 공급 대책, 전문가들 공공으로는 부족, 신뢰 회복 급선무.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이 주택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 공공하고 친해지면 안 좋습니다. 이 공공은 철저하게 저는 이제 시장이 양분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정말 사회초년생들, 그 다음에 집 살 형편이 안 돼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를 원할 경우는 확실하게 낮은 전세나 월세를 공공 부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가주택을 마련해서 키우고 할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공하고는 사실 상극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조합원들도 많이 계실 텐데, 조합원들 같은 경우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공공하고 친해지면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은 지금 단점은 거의 부각이 안 되고 분위기가 다 공공으로 좀 몰아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민간 부분으로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공공의 공급 부분은 정부가 공공을 할 부분은 확실하게 공공을 해야 돼요. 이미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 사업성만 낮다고 그러면 굳이 공공으로 갈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단지에서 아마 혹시 주변에 공공사업으로 진행하는 데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재건축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공공으로 사실 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자, 소제목 타이틀을 한번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수요 억제를 해서 가격을 잡겠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제 정책을 내놨었죠. 그렇게 해서 강제로 이걸 막았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들에서 보유세 강화시키고, 그래서 니네 집 사지 말아라. 집만 사면은 1년에 자산세 종부세 수억 수천만 원 낸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보유세가 무서워서 정말 집을 안 산 거죠. 근데 이러고 있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종부세를 2천만 원, 3천만 원 낼 거를 걱정했는데, 내가 그때 그 집을 샀더라면은 지금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집이 2, 3천이 아니고 2억, 3억이 올라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집을 사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유세를 내더라도 보유세 내는 것만큼 집값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굳이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요 억제는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데 힘들다 해서 이번에 다시 공급 확대로 이렇게 정책이 바뀐 거죠. 한동안 정부에서 공급량은 충분하다 이렇게 장관도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급량이 충분했었다 그러면은 이제 와서 공급을 확대할 이유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많은, 정부의 어떤 시각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공공주도 공급에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보면은 청년주택이니 공공 이런 공급 많이 늘린다고 하는데, 사실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늘린다고 하더라도 민간 공급을 따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공공 부분은 지역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공공 부분이 담당할 부분은 확실하게 공공이 아예 나눠버리는 거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투기한다는 표현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주식은 투기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부동산은 투자하는데도 투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만큼 이제 이미지가 많이 좀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데, 주식도 얼마든지 능력 있고 세금 부담한다 그러면 1주택, 2주택 투자는 얼마든지 개인들이 지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1주택만 하겠다 이렇게 잠깐 보도 나왔다가 공산주의냐 이렇게 해서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 공공주도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 부분과 민간 공급 부분은 확실하게 시장이 좀 나눠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LH 투기 지금 요거 가지고 뻥을 좀 친다 그러면은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럴 정도의 지금 국민의 신뢰를 지금 잃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정면 돌파, 다 조사해라, 전수 다 조사해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거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공공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LH라든지 지금 파보니까 시흥, 광명 내지는 그 신도시 주변 해당 공무원들도 지금 그 정부를 이제 입수해가지고 또 토지 투기하고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민심을 회복하는 데는 저는 상당한 시간이 흘릴 거고, 그만큼 많은 대가를 좀 치러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3기 신도시 추진에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자, 광명, 시흥은 상징적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광명시흥은 이전에 3기 신도시 발표할 때도 분명히 여기는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빠져나갔다가 지금 인재된 거기 때문에 시차만 두고 좀 늦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상기 쪽을 포기할 수가 지금 없는 거고, 그래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는 없다. 장기적으로는 공급 대책이 마련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 부동산을 지금 계속 하면서 상담도 많이 하고 지금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고 주변에다 이렇게 자꾸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안 해봤나요?
지금 다 해봤지 않습니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지금 다 해봤지 않습니까? 다 해봤는데 지금 수시 100만 가구 이상의 신도시 조성되면서 서울 주변에 주택수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서울의 집값이 잡혔어야죠. 근데 지금 서울의 집값은 1기, 2기, 3기로 올수록 집값은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고 그러면 어디에 공급을 해야 됩니까? 서울에 공급을 해야 돼요. 서울에 공급을 하려면 지금 그린벨트 풀지 않는 이상 공급할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풀어줘야죠. 그렇게 해서 집값을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약 한 680여 군데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 약 60%, 400군데가 조금 안 되는 이 지금 지역들이 전부 구역 해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공급됐으면은 1년에 몇만 가구씩 이렇게 서울 시내 한 복판에 공급이 됐을 텐데 뭐 일몰제다 그다음에 뭐 출구 전략이다 해가지고 다 풀어주다 보니까 공급이 지금 일순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서울에서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급은 묶어두고 이렇게 갖은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니까 풍선 효과, 역효과 이런 효과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사실 가장 심플한 원리예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 요걸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수요를 억제시키고 관계를 억제시키고 또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정책으로 이걸 때려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역효과가 더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기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과 LH 빼면 특별히 볼 게 없습니다. 지금 임직원, LH 임직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부 공무원들 이 지금 땅 산 거에 대해서 다 조사해서 이제 얼마나 여론을 풀어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충격이 좀 사회적 여파가 좀 클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제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도 다 똑같은 비슷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왜 부동산 소식은 이렇게 좀 좋은 소식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좀 촬영할 계획인데 우리 내 집 마련이라든지 정말 절실하신 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